이 많고 많은 집들 중에서 왜 내 집은 없지? 내 집 마련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많은 20대, 30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은 늘 부족하고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은행 이자를 내자니 너무 무섭고 하지만 내 집 마련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누구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비싸서 포기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집을 사는 순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사는 시점이 아닌 보유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부자들의 랜부입니다. 이번에는 내 집 마련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띄어져 있는 이미지 하나 보이시나요? 제가 SNS에서 본 한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저는 그 이미지에서 자산가들의 정석이자 전략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의 활용인데요.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타인의 돈으로 기회를 앞당기는 기술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타인의 돈이 바로 대출이고요.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 매년 1천만 원을 모은다면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3억을 대출 받으면 바로 오늘 그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자산은 사는 시점이 아닌 보유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월 수억 원의 매출액을 만들어 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제 친구가 그때 제 사업하는 그 초기쯤에 5억 원의 아파트를 서울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파트가 18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억의 시세 차익이라니. 그동안 저는 매출, 인건비, 마케팅 그 고민에 인생을 쏟았는데 그 친구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10억이 넘는 자산을 얻은 겁니다. 바로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분양가는 약 13억 정도였고 저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약 2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출을 했어요. 은행에 갔더니 차액 전액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빌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주가 예상되는 시점이 딱 오니까 25억 원 이상의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중반의 금액을 투자해서 25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아파트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겠지만 아마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산은 복리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250만 원을 받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다 현금 1억을 가지고 있고 둘 다 4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직장인 A는 125만 원씩 저축하며 3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A가 3억을 모으려면요 3억 나누기 125만 원 하면은 240개월 20년이 걸립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B는 대출로 3억을 조달하고 바로 집을 삽니다. B는요 지금 즉시 집을 사서 20년간 거주를 한다면 집값이 연 3%만 올라도 20년 뒤 9억짜리 집은 7.2억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자산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자가 아깝다고요? 연으로 4% 정도로 대출 이자를 낼 경우 3억 원의 1년 이자는 1,200만 원입니다. 20년간의 이자 총합은요 2억 4천이에요. 반면 집값 상승 차익은요 3억 이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집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에요. 주거공간, 자산가치, 대금 혜택, 가족 계획, 사회적 신분. 집이 주는 가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집은 소비하면서도 자산이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자산입니다. 집을 소유를 꼭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의 대가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조차도 자기 집은 꼭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자기 집은 이미 마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효용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자산 가치까지 오를 수 있는 자산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다. 피터 린치 역시 자신이 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삶의 안정성과 생활 기반 확보가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기본이라고 본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사야 할 집이라면 지금 미래를 해지하는 가장 현명한 시점이라는 것을요. 저도 주식 투자도 정말 좋아하고 사업도 오랜 기간 해왔지만 제 집만큼은 정말 빠른 시기에 마련을 했던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내 집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산 가치도 되면서 효용도 누릴 수 있는 집은 빨리 마련을 하자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보니 정말로 내 집 하나 든든하게 있는 게 새로운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정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청약통장은 무조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강동구에 있던 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 또는 생애 최초 혜택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공부는요 꼭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곳은 가장 잘 아는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전세가, 매매가 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세 활용한 갭 투자 또는 실거주 했을 때 그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미분양이나 공공분양 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제 벌이를 생각했을 때 한 5년 뒤에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늦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공부는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한 거기에서 흐름과 시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극이 엄청 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어리거나 혹은 비슷한 또래가 내 집 마련을 탁탁 하는 걸 보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위축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내 집 마련, 여러분들만의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빌릴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는 지금도 누군가를 조용히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마치 다른 사람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 내용만 듣고 부러워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맞이만 먹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첫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종잣돈 모으기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컨텐츠 정말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